저는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됐고요. 자고 일어나는데 이 코인을 샀는데 2배 올랐다. 제가 선물을 시작한 거는 2022년입니다. 알게 된 거를 계기로 공부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격을 많이 올려놓은 상태잖아요. 네. 근데 영원한 상승은 없기 때문에 다시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게 입니다. 네.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라운지에서는 조금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채널에 꼭 출연을 하시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모시게 되었는데 굉장히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저희 채널에 출연하신 모든 출연자분들 중에서 가장 최연소이십니다. 자, 그리고 무려 17권의 책을 집필하신 김선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먼저 초대 손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래잡이 세력을 이기는 실전 트레이딩이라는 전자책 시리즈를 저술한 김선재라고 하고요. 지금 01년생 학생입니다. 네, 지금 대학생이신데 열심히 선물 트레이딩을 또 하시면서 많은 수익을 내시면서 그리고 책을 갖다 집필하고 계시는 또 작가님이시기도 한데요. 작가님이 쓰신 책 제목이 고래잡이 세력을 이기는 실전 트레이딩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네. 자, 그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투자를 공부하면서 아니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소재를 공부할 때도 유튜브를 통해 공부를 하든 아니면 책을 통해 공부를 하든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투자도 한 20권 이상의 책을 읽다 보니까 메모한 게 쌓였고 저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카이브가 나름대로 생겨서 이를 전자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서는 만든 책이 고래잡이 세력을 이기는 실전 트레이딩입니다. 여기에는 뭐 다양한 투자 기법들 아니면 투자 이론들 그리고 매매 원칙, 투자를 잘했던 월가 사람들의 투자 방법들 아니면 마인드들 정도 담았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또 굉장히 또 젊으신 나이에 또 이렇게 트레이딩을 시작하셔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작가님이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2015년 제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됐고요. 그동안 한동안 잠잠히 그냥 존재만 알고 있다가 2020년에서 2021년이 됐을 때 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자고 일어나는데 이 코인을 샀는데 2배 올랐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든 코인이든 알게 됐고요. 제가 선물을 시작한 거는 2022년입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됐고 그 알게 된 거를 계기로 제대로 공부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현물보다는 선물 트레이딩을 가장 주력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인데 우리 또 구독자님들 이게 오늘 이제 선물 거래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주시지만 사실은 차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시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저도 이제 시황에서 늘 이제 차트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거기보다 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그러니까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방법론들을 많이 알려주실 거니까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든지 차트를 기본적으로 많이 이해하고 계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 잘 또 들어보시면은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부에서는 엘리엇 파동 이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패턴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엘리엇 파동 이론이 1순위로 보통 언급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법들을 이제 작가님께서 이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우선은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이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가격 흐름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니면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이론인데요. 파동이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두 가지 파동으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5개의 하이 파동으로 구성되는 임펄스 파동이랑 3개의 하이 파동으로 구성되는 ABC 조정 파동으로 나누고 모든 시장 상황을 이 두 가지 파동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 이론입니다. 굉장히 간결한 설명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임펄스 파동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ABC 조정 파동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한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인데 요걸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엘리엇 파동 이론의 이제 기본 패턴을 보면은 이 작가님 말씀 주셨던 5개의 상승 파동 이후에 3개의 하락 파동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파동 이론이 5개의 상승 파동과 3개의 파동으로 하락 파동으로 나눠지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다른 차트 분석 기법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이론인데요. 일단 처음에 임펄스 파동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처음에 1파가 시작되는 거는 대공황 상태입니다. 시장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일 때고요. 여기서 돈이 그래도 있는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약간의 반등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약간의 그들이 약간의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고 시장 상황을 점검을 하는데 이게 2파입니다. 2파가 만약에 2파라고 생각했던 파동이 만약에 1파가 시작됐던 저점을 깨면 임펄스 파동의 전제 조건이 깨지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더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생기고요. 네. 저점을 시험을 하되 저점을 깨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자본이 투입되고 힘찬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게 3파입니다. 3파의 경우 가장 대부분의 상황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시간적으로도 가장 길게 상승을 하는 시기가 되고요. 연장도 많이 됩니다. 여기서 연장이란 하이 파동으로 계속 구분이 되는 것, 분석이 되는 것을 뜻하고 보통 3파 끝자락에서 호재 뉴스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일반 투자자들, 흔히 개미라고 말하죠. 그런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네. 그러다가 또 세력이 또 매도를 때리게 되죠. 그러면서 가격을 다시 조정을 시키는 거고요. 네. 이게 4파고 4파는 보통 길고 지루하다는 특성이 있고 여기서 4파가 뭐 ABC 파동으로 나오든 나중에 말씀드릴 뭐 삼각수렴이라는 패턴이 나오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게 고평가됐기 때문에 호재 뉴스들이 나오게 되고 짧고 빠르게 상승하는 게 5파입니다. 이렇게 임펄스 파동이 완성이 됐고요. 네. 5파에서 사람들이 가격을 많이 올려놓은 상태잖아요. 네. 여기서 기관들이 매도를 때립니다. 이게 A파고요. 근데 영원한 상승은 없기 때문에 다시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게 B파입니다. 네. 여기서 주로 매수를 하는 분들은 뭐 3파 끝자락이나 5파 끝자락에서 매수를 했던 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겠네요. 네, 그들이 다시 좋은 가격이 왔다 하면서 매수를 하고요. 보통 A파 시작 지점, 그러니까 5파 끝 지점을 넘기지 않는 게 대부분이지만 매수세가 너무 많이 붙어버리면 불규칙 ABC라고 해서 기존 고점을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C파가 나오는데요. C파가 보통 B파를 전부 되돌립니다. 그러니까 A파의 마지막 지점보다 더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런닝 플랫형이라는 경우 말고는 C파는 대부분 B파를 되돌린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펄스 파동이랑 ABC 파동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잔잔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잘 이해가 돼요? 구독자님들 엄청 다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그 흐름들이 그림이 이렇게 막 되게 막 다 그려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파동들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굉장히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어떤 구간이 어떻게 됐는지를 실전에서 잡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파동을 의미하는 이 파동 3단계와 그리고 마지막 상승을 견인하는 5단계 이 부분들을 좀 잡아내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코인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요? 일단 3단계가 5단계보다 규모적으로 더 크고 시간적으로도 더 오래 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실제로 5파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신다면 진짜 짧은 시간 만에 확 올랐다가 떨어집니다. 네. 상승장 기준으로요. 그리고 3파 이전에 나오는 2파가 있고 5파 이전에 나오는 4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 2파가 더 급각 조정이라고 해서 급각 조정이랑 횡보 조정이라는 조정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2파가 급각 조정, 가격 조정이라고 해서 더 규모가 더 큰 편이고 4파는 또 규모가 작고 대신에 시간이 길게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서 그 이전 파동이 어떤 파동이었나 정도를 보시면 3파랑 5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떨어진 2파, 4파가 어떤 구간인지를 알면은 이게 어디였다는 것을 역으로 추적할 수 있다. 네, 라는 개념들인 거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파동의 흐름들을 알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지를 이게 뭐 무조건 패턴대로 똑같이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그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임펄스 파동 모양 자체가 실제로 차트에서 보시면 되게 선명해요.
그래가지고 차트를 뭐 한두 번 분석을 해보면 임펄스 파동이 몇 파다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다 정도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의 현재 시세는 1단계, 3단계, 4단계 뭐 각 파동 단계에서 어디인지를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단계의 경우에는 ABC 파동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4단계는 삼각수렴으로 많이 나오고 1단계와 3단계는 무조건 하이 파동을 분석을 했을 때 임펄스 파동으로 분석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펄스 파동에서 1파, 3파, 5파는 상승하는 파동이고 이 파동 자체가 임펄스 파동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서 특별하게 5파는 제가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임펄스 파동이 아니고 빨리 끊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5파가 절단되는 경우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1파는 리딩 다이고널이라고 해가지고 웨지 아니면 뭐 세기형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파동이 갖고 있는 성질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계시면 파동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비율을 따지면 뭐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건 뒤에서 피보나치 비율도 같이 얘기하면서 조금 네, 더 한번 그때- 심도 있게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지금 한 2주 가량 이제 아마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2주가 안 남은 기간이 될 텐데 비트코인 반감기 때는 주로 엘리어트 파동이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지금 상황이 뭐 4년 전 상황 반감기 주기가 4년이잖아요. 네. 4년 전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4년 전을 돌이켜 보면 2020년이 반감기였는데 2018년 말쯤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네. 저점을 찍고 2019년 동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도 2018년에 4년 후인 2022년에 저점을 찍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FTX 사태가 나면서 15,000달러대까지 떨어졌었는데 15,000달러 때부터 지금까지 뭐 74K가 될 정도로 많이 상승을 했고 이게 저는 일단 1파 일봉이나 주봉으로 봤을 때 1파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1파 안에서도 세부 분석을 하면 일단 반감기 전후로 한 번 정도 더 고점, 한두 번 정도 고점을 더 찍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반감기 전후 그리고 반감기 후가 될 것 같은데 약간의 조정을 거칠 겁니다. 반감기 자체가 굉장히 고평가됐다는 것을 의미를 해가지고 네. 세력들이 그 반감기 후에 분명히 가격을 뺄 확률이 높고요. 몇 달이 지나면 크게 3파 상승이 나오면서 몇 달러가 됐든 최고점을 계속 찍고 갱신을 하게 될 텐데 이 모습이 2021년 상승했던 모습이랑 비슷해가지고 아마 2025년이 뭐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3파가 지속되는 기간을 대략적으로는 그 작가님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대략적으로 시간으로는 엘리어트 파동의 한계가 그거거든요. 그렇죠. 시간적으로는 쫓아가기 예상을 할 수 어렵다는 거. 없습니다. 근데 1파 나중에 피보나치 비율을 말씀드릴 때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3파는 연장이 많이 되고 1파 길이의 1.618배 정도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1파가 어디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그 1.618배 정도로 진행이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럼 우리 2021년 그때를 생각하면은 3파에서 딱 그때도 1.618배 정도가 딱 들어맞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요. 파동을 어떻게 분석을 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 정도로 사람들이 분석이 나뉘기는 하는데 네. 4가 어디서 나뉘냐면 4파랑 5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뉘긴 하는데 일단 1.618배 정도로 진행된다고 보시는 게 가장 확률 높은 분석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약간 또 하나 더 여쭤볼 부분들이 그러면 보실 때 작가님은 전체적으로 이 차트를 주봉, 월봉, 일봉 이 순서대로 이제 전체 흐름을 갖다 보시나요? 아니면은 주로 보시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보시나요? 일단 일봉 분석은 가장 큰 일봉이나 주봉 분석은 가장 큰 단위에서 추세가 어떤지 확인할 때 보고요. 네.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봉은 4시간 네, 시간 봉입니다. 봉으로.
4시간 봉을 가장 많이 본다. 4시간 봉을 보면서 단기에서 중장기까지 일단 추세를 확인을 하고 거기서 2시간 봉, 1시간 봉 이렇게 해부를 하면서 실제로 어느 가격이 적당한 매매 타이밍일까 그거를 일단 견적을 내보고요. 실제로 타점을 잡는 거는 15분 봉에서 30분 봉을 보는데 물론 더 작은 시간 봉을 보시면서 타점을 잡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시험을 했을 때 15분 봉에서 30분 봉을 보면서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제 마음으로 멘탈상으로 안정이 되고 가장 제 승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또 투자자들마다 다 다른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가장 성공률과 그리고 어쨌든 안정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약간 다른 국면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정확하게 긋고 그 안에서 삼각형 파동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은 횡보장 속에서도 굉장히 멋지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책에서 이 삼각형 파동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삼각형 파동을 찾으면은 횡보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삼각수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삼각수렴이란 상단 추세선은 내려가고 하단 추세선은 올라가면서 거래량까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날 때 삼각수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삼각수렴이 진행이 될 때는 일단 가격 상한선이랑 하한선이 얼추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움직임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점을 찍었다 하면 매수를 들어가고 고점 근처다 하면 매도를 하면서 기계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단 삼각수렴이 거래량이 줄어든다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삼각수렴이 보통 A, B, C, D 파동으로 나눠지는데 D 파동, E 파동이 나타날 때는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미동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규모가 너무 적어서 이때는 오히려 저는 매매를 지향을 하는 편이고 삼각수렴이 끝나고 추세가 터질 때 흔히 말하는 손익비가 좋다 하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삼각수렴이 깨지는 그 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추세가 터지는 방향으로 주문을 걸면 되기 때문에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정해져 있고 입절은 많이 가져갈 수 있으면서 추세가 터지는 이 지점을 잘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점을 또 잡으시는 작가님만의 또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실질적인 어떤 노하우들? 거래량이 가장 큰 기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삼각수렴이 일어나고 있는 도중에는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삼각수렴이 깨질 때는 거래량이 확 튀거든요. 네. 거래량을 보면서 진입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